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 먹거리 장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선생님 지금 제 앞에 보니까 무슨 애벌레 같기도 하고 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곤충 같기도 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자, 오늘은 저희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먹거리 산업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먹거리 산업이 바뀌고 있고 우리의 미래 식량 문제가 이제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지금 앞으로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 그런 기술들 그리고 그런 먹거리 문제가 생긴 이유 그리고 그럼 우리가 현재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 때문에 고심이 크다고 하는데 그럼 오늘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가 어떻게 바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거죠? 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체험도 해보고 네. 하려고 해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게 그냥 먹거리 그러면 뭐 요리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바이오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왜 이런 먹거리하고 바이오 기술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뭐 좀 그 얘기를 한다고 보면 사실 이게 바이오 산업에서 이 먹거리에 관련된 그런 기술들 이제 그다음에 그런 연구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하면은 뭐 그 약을 만든다던가 또는 뭐 이제 약을 만들기도 하고 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바이오 기술을 우리가 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레드 바이오, 그 다음에 화이트 바이오, 플랫폼 바이오, 그 안에 그린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레드 바이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거고, 화이트 바이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뭐 에너지 관련된 거,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한 그런 그 바이오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그린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식품이나 농업 부분에서 연구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린 바이오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년마다 이제 연구소에서 10대 바이오 유망 기술들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금 2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미래 먹거리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기술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 문제가 먹거리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들과 대비들을 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2021년도에는 이제 그 바이오 유망 미래 기술에서 이제 그린 바이오 부분에 뭐가 나왔냐면은 세포 배양 축산 기술이 이제 그 10대 기술 안에 들었어요. 왜 그랬냐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조류 독감 이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뭐 돼지나 소나 이런 것들이 죽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축산업, 이렇게 육류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제공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팬데믹 문제도 사실은 있고 그 다음에 축산업도 문제가 많은 것이 이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는 사실 점점 줄어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고기가 딸리게 생긴 거예요. 물량이 줄어들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고기를 공급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들 그리고 환경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지금 요즘 뭐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든지 지금 갑자기 날씨가 더워진다는 문제들이 생기는 게 지구 온난화와 상관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축산에서 발생되는 그런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 그런 것들이 기후 변화에 굉장히 문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바이오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기술을 사용해서 이 축산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내용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읽은 내용인데요. 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이라든가 또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뭐 토양 오염이라든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을 봤거든요. 저는 소고기 좋아해서 맛있게 잘 먹는데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차라리 소를 한 마리 키우느니
곤충을 이렇게 사육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육을 하는 게 환경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내용을 봤는데 선생님 맞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저희가 소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소를 키우려면은 공간이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공간 문제가 있고 그럼 그 소가 뭘 먹죠? 소염물 먹겠죠.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돼지나 소나 닭들을 키우지만 곡식들을 먹어요. 곡식들을 먹지만 사실은 이제 지구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사람이 먹는 양보다 사실 짐승이 먹는 양이 더 많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동물한테 줘야 되니까 그런 먹는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다음 그런 사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얘들이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많이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축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 해서 이제 식물을 가지고 그러면 동물 맛을 내는 고기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연구들이 있고요. 또 어떤 거냐면은 이제는 뭐 식물 말고 더 고기 맛을 내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예를 들어서 동물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그것을 실험실에서 키워서 그리고 그것을 요리해서 먹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고기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곤충들 있잖아요. 이런 곤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연구. 사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곤충이 있어요. 그거를 연구소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명이 된 것. 사실 이건 판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중에 나와서 먹게 되지만 여러분 저기 혹시나 여기 아세요? 곤충 중에서 단백질 비율이 제일 높은 곤충이 뭔지 아세요? 군뱅이? 군뱅이? 선생님 뭐라 생각하세요? 저는 그 번데기 좋아하는데요. 네. 번데기 아닐까요? 아니요. 사실은 단백질이 제일 많은 곤충은 바퀴벌레입니다. 오. 네, 바퀴벌레가 사실은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 바퀴벌레는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바퀴벌레는 집에 기어다니거나 날아다니는 그런 바퀴벌레인데요. 이거는 식용 바퀴벌레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나라는 이제 그것을 주 단백으로 먹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곤충 산업도 점점 연구실에서 발전되고 있어요. 제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이제 곤충 연구실을 한번 가봤을 때 거기에 한 병에 이제 한 수천 개의 그 곤충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더라고요. 어떤 곤충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이잖아요. 그럼 열대지방, 뭐 냉해 있는 쪽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 있는 거 샘플링을 다 해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연구를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시중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데 사실 지금 가지고 나온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아시다시피 고소해라든가 미롬이죠. 그 다음에 여기 군뱅이, 귀뚜라미 이런 것들은 아주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은 해조류에서 나오는 네, 해조류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또 단백질이 곤충이나 고기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해서 이제 그런 제품들도 여러분이 쉽게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어쨌든 바이오 얘기하셨으니까 바이오 기술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품과 연관된 바이오 기술이라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개하는 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배양 기술이겠죠. 배양 기술. 예, 왜냐하면 줄기세포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고기 맛을 내는 이런 그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에서 고기를 만든다고 해도 실제로 고기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안 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고기는 지방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맛도 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콩으로 이제 고기를 만든다고 보세요. 햄버거 패티를 만들면 그 콩으로 만든 패티는 하얀색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좀 더 고기 같이 하기 위해서는 피맛이 나게 해줍니다. 피맛이 나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2013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햄버거 패티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제 그 패티는 사실은 이제 실험실에서 직접 키운 그 고기로 만든 거고 그 전에 이제 식물에서 이제 고기 맛 나는 이제 햄버거 패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빨간색 용액을 부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햄 분자였어요. 우리 몸에 이제 피가 빨간색이잖아요. 이제 우리 몸의 피를 이루는 분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분자인데 거기에 있는 햄 분자가 빨간색을 내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거를 착안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햄버거 패티 이제 콩고기에다가 부어가지고 빨갛게 이제 그래서 피 맛이 나게 하고 또 보면은 지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맛을 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코코넛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실 계속 이거 개발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줄기세포 배양하는 거, 동물에서 세포를 뽑아서 배양하는 기술. 심지어는 요즘은 물고기도 실험실에서 배양을 하거든요. 그런 물고기 살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을 배양해서 이제 어떤 기술로 이제 그 고기 맛을 내느냐. 그러면 사실은 실험실에서 키운 거는 패티에 있는 그런 고기 덩어리잖아요. 그럼 그걸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3D 프린터. 3D 프린터에다가 이제 식물을 이제 만드는 3D 프린터에다 넣으면 이제 고기 모양을 만든다든가 이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이런 식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는 아직 시중에 시판되고 있지는 않아요. 시판되고 있지는 않고 미국에서는 이제 승인을 받아서 시판하는 것 같은데 한국은 사실 이제 규제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먹냐 위험하지 않냐 이런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아직 팔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준비는 못했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체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대체 식품들이 기존의 식품하고 비교했을 때 영양적인 측면에서 뭐 뒤지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사실은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뒤지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제 식감의 문제, 식감. 맛의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은 점점 이제 연구를 통해서 개발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준비한 것들은 사실 저는 좀 특이했던 게 이제 계란이랑 참치가 굉장히 특이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 식물로 계란을 만든다는 건가 하면서 이제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한번 신기해요. 이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걸 구워서 이렇게 아예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구워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식물로 계란을 만들 수 있지? 영양 효과는 비슷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한번 체험해봤는데 실제로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치 이거는 식물성 참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식물이 참치가 만들어질 수 있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먹어보니까 장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참치가 맛을 못 내는 부분도 얘가 맛을 내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존의 참치랑 조금 더 식감이 다른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영양적인 부분은 거의 문제가 없고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어떤 것들을 같이 넣을 건가, 식품 첨가물은 뭘 집어 넣을 것인가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고요. 또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제 그런 연구들은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좀 나와 있는 것들을 좀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이제 그 얘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기는 사실 이제 요 제품 계란을 빼고는 지금 우리나라 식품 회사들에서 다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체육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그다음에 그 고기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식품 회사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기술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는 형식으로도 진행됐어요. 우리나라 이제 요즘 유명한 회사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롯데푸드, 그 다음에 신세계푸드, 그 다음에 제일제당, CJ, 그리고 풀무원, 농심, 오뚜기 이런 모든 우리나라 식품 유명한 회사에서 전부 다 이거를 자체 개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건 닭고기라고 가지고 왔고 이거는 함박스테이크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건 다 롯데푸드에서 자체 개발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푸드에서 이제 만든 이 런천 미트 같은 경우에도 신세계 푸드에서 실제로 다 개발해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계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한국에 판매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입니다. 그럼 기술을 보면 아직은 우리나라가 갈 길이 좀 어떤 뭔가요? 아니면 많이 쫓아간 건가요? 많이 왔죠. 많이 왔죠. 실제로 그 외국 거를 수입을 해서 한번 팔아본 거예요. 근데 너무 잘 팔리니까 이거 되는 사업이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체 개발해서 이제 판매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럼 여기 좀 분류를 보면 여기는 고기 종류네요? 네, 여기는 이제 식물로 만든 고기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식용 곤충류들입니다. 예.
이거 사실은 이제 이거 굉장히 이제 맛있어 보이는 쿠키인데요. 일단 뭐 한번 하나 드셔보시겠어요? 와 감사합니다. 예, 예. 하나 드셔보고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보시겠어요? 예, 일단 예, 한번 이제 어떤지 제가 여쭤보고 이 얘기를 뭘로 만들었는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속에 씹히는 건 뭐죠? 아, 무화과예요. 아, 무화과랍니다. 무화과예요. 곤충이 예. 씹히는 거 아닙니다. 아, 예. 곤충 아닙니다. 어, 무화과입니다. 그냥 기존에 먹었던 이거 쿠키랑 쿠키인데요? 예. 똑같은 맛이고 굉장히 고소한 맛이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장단점을 좀 본다고 보면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식물성 대체육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사실 여기 있는 건조된 것들을 그냥 드셔보라고 하면 아이들은 잘 못 먹을 거예요. 좀 보기에 좀 흉하게 보이잖아요. 혐오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곤충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주로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쿠키를 굽는다던가. 아, 그럼 잠시만요, 선생님. 네. 지금 요 안에 든 게 무화과였고, 네. 그럼 이 가루의 주 재료가 뭔가요? 아, 그러니까는 쿠키 밀가루에 이제 요 미롬을 갈아서 오.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전혀 모르겠네요. 네, 전혀 모르죠.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 쿠키는 다른 쿠키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률이 어때요? 높은 편이겠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런데 그렇구나. 제가 지금 하나 먹어봤는데 굉장히 고소했거든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요? 좀 맛있었어요. 그냥.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예. 보이시나요? 예, 미롬입니다. 네. 지금 얘를 갈아서 여기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미롬을 갈아서 만든 쿠키입니다. 근데 건조해서 그런지 맛이 그냥 맛있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한국식으로 하면 부침개에다가 아. 이거를 갈아서 이렇게 부쳐도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식물성 그 대체육이라고 해서 바다에 해주는데 그것이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렇게 만들기는 힘들고 가루로 만들어서 판매해서 이제 그것들을 요리에 같이 넣어서 이제 해 먹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럼 이게 지금 얘기 들으면 계속 단백질 얘기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필요한 게 요 식량난 이렇게 식량이 어려져 문제 있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단백질인 건가요? 그것보다도 지금 이 대체육이 나온 문제는 사실 축산 문제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는 기후 문제도 있고 이제 축산업 하려고 하니까 땅 문제도 있고 물 문제도 있고 공기오염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나온 것이 그러면 비용이 좀 저렴한 이런 식물로나 또는 곤충을 가지고 이 축산업 그러니까 고기를 키운다던가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생명과학 기술들도 발전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메이커 쪽에서는 3D 프린터 기술, 그러니까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가 개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는 이제 줄기세포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그러니까 고기를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이제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이제 최근에는 뭐 유전자 조작 부분도 사실은 있는데 이제 그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할 거고요. 이제 이런 제품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이제 영화들을 보면은요, 이런 미래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나 그 다음에 식량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항상 영화들은 우리 미래를 미리 대변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혹시 그런 영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뭐 우주 여행과 관련됐으면 식량을 다 싣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식량을 좀 가져가거나 그 안에서 배양을 하면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뜻 생각나는 영화가 저는 없네요. 선생님은 어떻게? 저는 설국열차가 생각나요. 맞아요. 설국열차, 예. 네, 미래에 맞습니다. 보면 무슨 스틱 바퀴벌레. 예,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먹는 그 주식에 이제 바퀴벌레로 만들어진 바가 있어요. 예, 이제 그것을 이제 먹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것도 단백질 공급. 예, 단백질 바예요. 단백질 바. 예. 그렇고 아까 선생님이 뭐 우주에서 이제 해 먹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마션이라는 거는 이제 그 화성에 그렇죠. 예,
떨어진 혼자 남은 이제 우주인이 거기서 이제 감자를 재배해서 먹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뭐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뭐 또 앞으로 닥칠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 지금 뭐 식물성 단백질 뭐 또 곤충 대체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 놓으셨는데 앞으로는 이것보다도 더 다양한 식품들이 또 만들어지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나온 건 다 식물성인데요. 네. 사실은 사람들은 고기를 정말 좋아해요. 이것이 고기의 맛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실험실에서 만든 배양육 시장이 아마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2013년에 실험실에서 이제 햄버거 패티 배양육을 하나 만들어서 시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패티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한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그 패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뭐 지금 그 얘기하시니까 비용. 비쌀 거. 예, 비싸요. 100만 원. 아닙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래요? 100만 원. 100만 원보다 예, 더 비싸다고요? 엄청 더 비쌉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네. 그 먹거리 해결하자고 한 건데 네. 그렇게 비싸면은 다들 굶어 죽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죠.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기 전이라. 네, 비싸구나. 연구에 든 비용이, 그러니까 그 하나를 100g을 만들기 위해서 든 한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나요? 아닙니다. 훨씬 더 높습니다. 5천만 원. 더 높습니다. 한 1억요? 더 높습니다. 10억, 10억. 10억까지는 가지 않고요. 5억? 5억까지는 가지 않고 정확하게 3억 2천만 원 들었습니다. 대박. 그래서 그때 이제 그 BBC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음. 이제 그거를 이제 시식하면서 이게 3억 2천만 원 기술료가 들었다. 그랬고 이제 지금도 실험실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그거 하나 만들었는데 2,000원 들었고요. 100g 만드는데 이제 앞으로 뭐 700원 단위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식물성 대체육도 점점 이제 더 식감이나 맛에 있어서 동물과 비슷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험실에서 만든 배양육들을 가지고 이제 3D 프린터로 이제 고기를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스테이크를 만든다던가 이제 그런 식의 음식들이 차후에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은 계속 발달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하실 때 제가 여기 듣기로는 대체육이라 그랬는데 네. 또 얘기는 또 배양육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간단하게 차이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나요?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육류를 우리는 대체육이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 배양육은 실제로 보통 이런 대체육들은 사실은 고기가 아니잖아요. 네. 식물로 만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배양육이라는 건 실제로 동물을 가지고 만든 고기를 우리는 배양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재료가 원재료가. 예. 그러니까 사실 배양육도 대체육 안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배양육은 실제로 동물 세포를 가지고 만든 진짜 고기. 그럼 예. 우리가 식감을 보면 아무래도 배양육이 더 실제와 비슷할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맛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정말 동물 세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혹시 그렇구나. 혹시 이제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시장의 반응은? 사실은 지금은 비건 사실 저희는 좀 아니지만은 요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치만 그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많은 퍼센트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 시장은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 회사에서 이런 식품들을 개발하는데 비용들을 투자하고 있고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판매하고 있어요. 그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롯데푸드에서는 이런 식물성 대체육 브랜드 이름이 N8 제로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세계푸드에는 이제 베로미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에서는 플랜테이블, 그 다음에 농심에서는 베지가든, 그 다음에 오뚜기에서는 헬로베이지 이런 식으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음식을 판매하고 있어요. 베르미트가 베터미트네요. 더 좋은 고기.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이게 음식 갖다 놓고 구경만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서 예, 실제로 한번 이제 우리 그 보시는 분들 생각 우리가 대신 한번 먹어보고 느낌을 얘기해줘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이제 저희가 제품을 요리를 해서 먹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젓가락 제 거예요? 네. 나는 이 젓가락 준비를.
이 계란이랑 요거는 드러내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집게로 드러낼까요? 계란도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계란은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차가워서 못 먹는 건가? 그런 거는 차가워서 못 먹는 건 아니고 구우면은 그치 차가워서 그렇죠. 차가워서 그런 거 있죠. 얘는 이 삼각형에는 너겟? 그거는 치킨이라고 한 거예요. 치킨. 근데 말 듣는 거하고 먹어봐야 진짜 치킨 같은지 아닌지. 근데 이제 이 내용은 들어가도 되지만 치킨 중에서 진짜 치킨 맛 나는 치킨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미생물 오. 종균에서 나오는 마이오 프로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만든 그 치킨은 진짜 치킨 같아요. 대박. 그거는 이제 수입 제품으로 그건 해서 비싼 거 아니에요? 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좀 구입하려고 찾아보니까 쇼핑몰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다 굽고 한 번 더 구워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이 참치도 좀 구워야 돼가지고 참치도 이거 다 구워버려요. 진짜 먹방이. 갑자기 우리 먹방이 뜯은 다 돼버렸어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뜯으면 다 먹어야죠. 다시 먹방이 돼버렸어요. 수업당 단가가 좀. 예, 저희가 요 앞에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직접 요리를 해서 이렇게 한 상 차렸습니다. 우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맛을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요리할 때 특별한 조미료를 넣은 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를 그냥 기름에 구워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식물성 계란이고요. 이거는 이제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를 구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치킨 너겟이라고 이제 구운 것이고 이거는 런천 미트. 그다음에 함박 스테이크라고 구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특이하게 생긴 것은 식물성 참치를 구워봤거든요. 자, 어떻게 보기는 어떠신가요? 그동안 먹었던 거랑 모양은 너무 같아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 선생님. 네,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식감은 어떤지, 맛은 정말 진짜 비슷한지 저희가 100% 만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평균 정도다 뭐 그 정도만 돼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저는 좋아하는 햄을 한번. 햄 런천 미트요. 그럼 다 같이 똑같은 걸 한번 먹어볼까요? 햄요? 예, 이거 런천 미트라고 부른 거고요. 어떠세요? 그냥 먹으면 저는 구분 못할 것 같은데. 소세지 같은. 아니 저는 이거는 햄 느낌이 아니고 소세지 같아. 소세지. 소세지를 구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식감이 약간 그런 씹히는 맛이 소세지 느낌이었거든요. 그 런천 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육질이 약간 씹히는 그 질김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느껴지는데 지금 요거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진짜 그 동그랑땡에 나오는 분홍색 소세지 같은. 그러시군요. 네. 저 여기는 이제 너겟이에요. 치킨 너겟이라고 구워봤는데요. 너겟도 저도 한번 모양은 먹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구우셔도 됩니다. 닭고기인 거죠? 네. 순살고기? 순살고기. 예. 고기란 맛을 느꼈으니 성공했네요. 얘는. 이건 오히려 런천 미트보다 너겟이 좀 더 너겟 같아요. 튀김하고 소스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확실히 이것들이 가진 문제 중에 하나가 식감 부분이에요. 기대한 그쵸. 식감하고 다른데 습관이 우리가 있으니까 습관 영향을 많이 받네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함박 스테이크 드셔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당장 우리 생활에 막 이렇게 파고드는 게 아니고 그냥 서서히 그 적응이 돼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맛있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좀 사람들 중에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유가 좀 약해서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리 시간이 아닌 것처럼 네. 이제 바이오 기술을 통해서 어쨌든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공급하는 음. 그 포인트인데 그게 이제 너무 색다르면 부담스러우니까 아마 좀 이런 접근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분명한 거는 결국은 입맛에 맞아야 되잖아요. 먹는 음식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기능적으로 단백질이라는 부분에 대한 건 충족된지 모르지만 이게 음식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좀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과제가 남긴 하겠네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이런 고기에 대해서 뭐 계란, 각각계는 계란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현재는 이제 인공 우유를 만들고 있죠. 그거는 소젖에서 나온 우유가 아니라 인공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맛을 가지고 이제 그 예를 들어 영양가면 이런 걸 가지고 실험실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유도 조만간은 대체 식품으로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아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도 올 것 같아요. 좀 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전 좀 신기했던 게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그냥 이거는 고기 맛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피맛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 되게 신기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기야 뭐 육즙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을 과학이란 프레임을 보니까 이거는 뭐 피맛이 났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적용해서 그 개선하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어떤 거에 대한 얘기 있었냐면 커피를 사람마다 먹는 게 다르기 때문에 커피 내가 어떤 그 사람에 맞도록 커피를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냥 커피 타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이제 뭐 분자랩에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컨셉이지만 아마 이것도 이제 지금은 더 발전해야 되겠지만 아마 이런 것도 미래에는 혹시 이제 어떤 사람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 사람이 원하는 맛 내가 나는 이런 맛 원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기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긴 하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영화 여러분 옥자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옥자라는 영화 이제 슈퍼 돼지가 나오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지금 이제 유전자 조작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제 돼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돼지 한 마리를 사면 부위가 여러 부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비싼 부위가 있고 싼 부위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맛있는 부위가 많이 나오고 비계가 적은 돼지를 개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우리의 식품, 이제 식품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고기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의 문제는 사실 윤리적인 문제가 좀 생겨서 고민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조작 그 물건 그 대체 식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예로 들을게요. 미국 사람들은 그 햄버거를 좋아하잖아요. 햄버거만큼 감자튀김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감자를 튀기면 이제 독성 물질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많이 먹으면 이렇게 많이 튀기면 튀길수록 거기에 이제 그런 물질들이 나와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감자는 먹어야겠고 그런 물질은 나오니까 유전자를 조작을 하는 거죠. 품종 개발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조작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판매한다고 들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또 일본에서는 어떤 거를 개발하고 있냐면은 이제 식품으로 병을 고친다. 이래서 요즘 당뇨 환자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인슐린을 이제 보통 우리가 주사제로 공급을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인슐린 딸기 이렇게. 그러니까 딸기의 유전자에다가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넣어서 그 딸기는 인슐린이 만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그 농법이라든가 이제 과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물 이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기술들을 넣어서 이제 뭐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바뀔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연구소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고 아직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상품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이제 쉽게 구해지진 않았지만 그런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디저트로 네. 디저트로 하나씩 여기 있는 게 아까 이제 귀뚜라미와 굼벵이와 그다음에 미롬입니다. 미롬입니다. 예. 자, 얘가 보니까 귀뚜라미네요. 예, 귀뚜라미. 제가 귀뚜라미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잘 모르겠네요. 이게 바삭바삭해가지고. 자, 그럼 그러면은 굼벵이를 얘는 군뱅이죠? 네, 군뱅이. 얘가 드시기 싫었나 보네. 이건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굼벵이를 하나. 군뱅이가 오늘 어디 있죠? 굼벵이는 요거예요. 아, 여기 네. 구멍이 됩니다. 예, 좀 흉측하네요. 예. 근데 귀뚜라미보다 얘가 좀 이렇게 바삭바삭한 게 덜한 좋네. 예, 그다음에 제가 아까 미로 먹었는데 미로는 진짜 먹을만해요. 미럼 거기서 먹이고 여기서 먹어요. 저 과자 안에 들어간 성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과자에 갈아. 저한테는 되게 미로이 제일 부담이 없네요.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이죠. 사실 이 미롬 같은 경우 밀크쉐이크 할 때도 갈아 먹어 봤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냥 밀크쉐이크를 만들어 먹을 때랑 얘를 넣었을 때 포만감이 굉장했었어요. 예, 굉장히 배가 불러서 한 끼 식사 대용도 되더라고요. 예. 미숫가루 넣은 것처럼 되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았었어요. 예. 미숫가루에도 아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강을 위해서. 예, 건강을 위해서. 예. 예, 자꾸 손이 가네요. 저는 아까 그 저 쿠키가 개인적으로 예, 쿠키 굉장히 예, 하나 더. 네네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예, 지금 저희가 요 앞에 놓여 있던 지금도 유통되고 있는 대체육을 직접 요리해서 시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가 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유익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